여러분,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? 혹은 이제라도 마음 편히 나이 들 수 있는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으십니까? 젊을 땐 사랑이 중요했지만 50대, 60대,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. 이제는 설레는 사랑보다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, 명절에 같이 밥 먹어줄 사람, 잠 안 오는 밤에 전화 한 통 받아줄 사람, 끝까지 함께할 사람,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. 오늘은 단순히 좋은 사람 고르는 법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을 결혼, 재혼 상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모두를 제 누나, 형님, 언니, 오라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말해드릴게요. 일 외에 지금 함께할 사람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? 여러분, 우리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? 자식 키우고 사모님 모시고 먹고 사는 걱정에 내 감정은 맨 마지막에 미뤄두고 그래서 이제 50,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죠. 이제 내 인생은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? 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병원 가고 누구랑 늙어갈까?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명절에 집에 혼자 있으면 TV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느껴지고 밥 한 끼가 참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어떤 분은 재혼을 고민하고 어떤 분은 그저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을 꿈꿉니다. 오늘 이 강의는 그런 여러분께 드리는 중장년 전용 동반자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첫 번째 기준, 마이너스 최소한의 생활 가능성. 자,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할게요. 사랑만으로는 솔직히 힘듭니다.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정냉정하게 들리죠. 사랑이면 다 되지, 뭐가 더 필요해?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? 월세 걱정, 카드값, 병원비 약값. 현실은 냉정합니다.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사랑도 잠 못 자게 만듭니다. 그래서 제가 제 동생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야, 사람은 착한데 둘이 같이 살면 너무 가난해져서 마음까지 마를 것 같다.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.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답이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한 같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생활력이지 재벌이 아닙니다. 매달 고정 지출 감당 가능한 정도, 기본적인 노후 준비, 빚에 쫓기지 않는 정도,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포인트는 이거예요. 같이 살면 더 괜찮아지는가? 아니면 둘이 같이 더 불행해지는가? 상대의 경제력을 볼 때 저 사람 돈 많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살면 내가 너무 불안하지는 않겠다. 이 정도면 기준으로 충분합니다. 두 번째 기준, 마이너스 친구 같은 사람인가? 이제부터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. 나이 들어 가장 편한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. 50, 60 이후에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사랑보다 말이 잘 통하고 눈치 안 보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. 이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는 평생 같이 사는 친구여야 해요. 친구의 진짜 정의. 어느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친구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. 이 말 참 좋죠? 즉, 친구는 내 슬픔, 내 짐, 내 약점을 보고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. 자,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의 약점을 떠올려 보세요. 그 약점을 보면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까? 아니면 도망가고 싶습니까?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평생 갈 인연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반대로 저 사람도 좀 부족하고 내 인생도 구겨진 데가 많지만 그래도 같이 가보고 싶다. 이 마음이 들면 그 관계는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. 세 번째 기준, 마이너스 그 사람의 등을 볼 수 있는가? 여러분, 우리가 어릴 땐 부모님의 뒤를 잘 보지 못합니다. 항상 앞에서만 봐요. 밥 해주는 엄마 얼굴, 일 나가는 아버지의 정면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. 축 처진 어깨, 조금 굽은 허리, 세월이 깎아놓은 손마디. 그때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죠. 아,
우리 부모도 이렇게 늙었구나. 사실은 그 어깨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본 거예요.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 사랑할 땐 다 앞모습만 봅니다. 잘 차려입은 모습, 밝게 웃는 얼굴, SNS에 올릴 만한 예쁜 순간들. 하지만 인생을 같이 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. 병원 복도에서 처진 어깨, 약봉지 들고 한숨 쉬는 등 허리 아파하면서 겨우 일어나는 모습.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고, 안 됐다, 불쌍하다 에서 끝나는지,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줄게 까지 가는지, 여기가 중요합니다. 저 사람의 등을 봐도 나는 그 옆에 있고 싶다. 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함께 늙어도 되는 사람입니다. 네 번째 기준, 마이너스 내가 함께할 능력이 있는가.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상대의 짐을 내가 같이 들어줄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은 되는가? 이게 참 중요합니다. 능력은 돈만이 아니다. 물론 돈도 포함이지만 능력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. 감정 조절 능력, 상처를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힘, 혼자 있어도 버티는 내면,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존감,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. 이게 되어야 함께 살아도 서로가 덜 상처받습니다.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도 물어봐야 합니다. 내가 이 사람의 짐을 같이 들고 갈 마음도 있지만 그 짐을 들 체력과 정신력이 내게 있나? 만약 지금의 내가 너무 무너져 있고, 너무 지쳐 있고, 너무 화와 원망이 쌓여 있다면 조금은 나부터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인연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. 육재혼 제외 고민할 때 꼭 생각해야 할 점.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.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. 잘못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도 될까요? 재혼을 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습니다.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. 상대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,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. 이번 한 번만. 경험상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대부분 다시 반복됩니다.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변하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확신. 다시 만날지 말지. 정답은 남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. 정말 다시 잡아야 할 사랑이라면 말려도 붙잡게 되어 있고,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랑이라면 아무리 머리가 계산해도 자꾸 망설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동생이나 누나에게라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. 네가 이렇게까지 망설인다는 건 사실은 아니다에 더 가까운 거야. 그리고 한 가지, 진심으로 사랑한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. 그 사랑이 잘 안 됐더라도 그 덕분에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다음 인연을 만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7. 마지막 기준, 마이너스 죽음을 떠올리며 관계를 바라보기.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.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. 남편과 지인이 함께 수술을 받았는데 지인은 세상을 떠나고 남편만 살아 돌아왔습니다.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낍니다.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구나. 이때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. 마지막에서 봤을 때 이 관계는 어떤가? 잠시만 상상해 봅시다.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내 옆에는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.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? 그래,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 같은 존재입니다.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지금의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. 인생의 끝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이 아주 단순해집니다. 이 사람과 끝까지 가고 싶은가? 아닌가?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 질문 하나에 마음이 대답을 해줍니다. 8 마무리 마이너스. 지금부터라도 내 편 하나 만들자. 여러분,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
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내 짐을 같이 들어줄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무너진 뒷모습까지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다. 그리고 그 전에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조금 더 내 마음을 돌보고 지난 상처를 조금씩 정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삶을 정돈해 가는 것.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. 혹시 지금 혼자여서 막막하신 분, 재혼이 두려우신 분, 이미 곁에 있는 사람과도 마음이 멀어진 분,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이 한마디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는 가장 빠른 날이다. 지금부터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, 내 슬픔을 같이 들어줄 사람, 내 뒷모습을 봐도 옆에 있어줄 사람, 그런 사람을 향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